오늘은 알프스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체르마트로 이동합니다. 그린델발트에서 체르마트까지 가려면 기차를 무려 3번이나 환승을 하고 3시간 넘게 가야 하지만 스위스까지 왔는데 그 유명한 마테오른을 안 보고 가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체르마트에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제까지만 융프라우 VIP 패스 3일권이 유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S베비 어플에서 직접 기차표를 예매해서 움직여야 하는데요. 120프랑의 스위스 하프 페어로 기차표를 50% 할인받고 체르마트 가서도 고르너그라트 열차 티켓을 할인받을 계획입니다. The Matterhorn Gotthard Railway thanks you for traveling with us and wishes you a pleasant 체르마트는 마을 자체도 참 예쁩니다. 알프스 전통 양식의 목조 건물이 늘어서 있고 아기자기한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많아서 언니랑 걸으면서 구경하기 좋더라고요. 일단 호텔 체크인부터 할게요. 체르마트에서는 호텔 엑셀시어라는 곳에서 1박을 했는데요. 마테오른 전망이 보이는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운 좋게 마테오른을 객실 창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였지? 이거 거의 40만 원대 아니냐? 잠깐만. 그린델발트에서도 그렇고 체르마트까지 이번 여행에서는 숙소 뷰만큼은 성공적입니다. 넓어. 이제 본격적으로 체르마트 구경 좀 해볼게요. 시청과 세인트 모리스 교회 주변에 마테오른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마테오른 정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체르마트에 있는 여러 전망대는 모두 마테오른을 바라보는 곳이고 직접 마테오른 정상을 오르는 루트는 없습니다. 마테오른은 거의 정삼각뿔 모양의 봉우리라서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또 날카로운 바위 능선 때문에 오직 전문 등반가들만 오를 수 있다고 해요. 마을 곳곳에서 이렇게 멋진 마테오른을 볼 수 있는 스팟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특히 여기 키르이 다리도 가장 인기 있는 뷰포인트 중 한 곳입니다. 마테오른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건질 수도 있고 또 일출 때 황금오른을 보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키르이 다리 아래에는 마테오른 빙하가 녹아내린 물이 지나가는 하천이 있는데요. 물빛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푸른빛, 에메랄드빛, 흑탕빛으로 바뀌기도 한다는데 오늘은 흑탕빛 당첨이네요. 이제 슬슬 일출 보러 전망대에 가볼게요. 마을 중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마을 전경과 마테오른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야경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집고양인가? 어머머머머, 어머나 세상에.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어머, 어디 가세요?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얘네 집인가봐. 문 닫혔는데.
근데 사실 하늘 색깔이 쨍하게 파래야 노을이 예쁘잖아요. 또 오늘은 하늘이 좀 희멀건 색이었거든요. 하늘도 탁하고 화딱지나게 마테오른 봉우리에만 구름이 자꾸 껴있어서 좀 쎄하긴 했는데 역시나 노을이 예쁘게 안 지더라고요. 함께 기다리던 사람들도 언니와 저도 너무 실망을 했는데 야경이라도 좀 보려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방 안 어두워지는지 언니는 옆에서 노숙자처럼 골골대고 구름은 잔뜩 몰려오고 기온은 떨어져서 점점 추워지고 저희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하산합니다. 노을도 망하고 야경도 못 봤지만 황금오른이라도 볼까 싶어 해 뜨기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주일 시간 전에 일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하늘이 밝죠?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이 황금오른을 저도 볼 수 있을까요? 해가 비추더니 금세 전체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봉우리 끝만 황금빛이 아니고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는데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황금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나름 더 멋진 뷰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침대에서 민기적거리다가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황금의 기운을 받아서 많이 먹을 겁니다. 스위스 치즈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빵에 그냥 쓱 발라 먹기만 해도 빵 맛이 완전 업그레이드 돼요. 귀엽다. 애기다. 안 가. 먹을 게 있어야 가지. 오늘 고르노그라트 열차를 타고 고르노그라트 전망대에 오를 겁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체르마트역 바로 앞에 있는 고르노그라트 철도 탑승역에서 표를 끊었는데 티켓값이 꽤 비쌉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하프페어를 구매했기 때문에 50% 할인받아서 66프랑의 티켓을 샀습니다. 30분 넘게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열차 진행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오른쪽에 앉는 게 좋지만 저는 못 앉았네요. 열차는 핀델바흐, 리펠알프, 리펠베르크, 로텐보덴을 거쳐 종착역인 고르노그라트역으로 달립니다. 하이킹하려고 중간역인 리펠알프와 리펠베르크에서 내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종착역인 고르노그라트역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고르노그라트 역에 오니까 약간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테오른 정면과 고르노 빙하가 쫙 펼쳐지는 장관에 진짜 압도되더라고요. 사실 스위스에 와서 정말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가는데요.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설산을 보면 진짜 말문이 막히거든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새삼 실감이 나는 순간입니다. 감탄을 너무 했나? 배가 고파요. 쿤마트에서 사온 초콜릿이랑 스시 세트로 간단하게 허기 좀 달래주고요. 이제 리필즈 호수가 있는 로텐보덴역까지 내려갈 거예요. Big blonde Rick, about 50 years old, 6'5", blue eyes, lot of soul. Got a little doggy that he loves more than just about anyone, including the boys. Got his own Tesla, he's got the cheese. Down at the shop, they all call him Chief. If you got a problem, he's still sanguine. Yeah, you might got a temper, but he don't get mean. So sue me. 하산하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경사가 심한 돌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라 무릎 조심하셔야 합니다. On the mountainside, won't you sue me? 하산이 힘들다면 고르너그라트 열차를 타고 로텐보덴역까지 하차 후에 10분 정도 걸으면 리필즈 호수에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손거울 같은 작은 리필즈 호수에 마테오른이 비칩니다. 저희 언니는 스위스 여행에서 이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했는데요. 저도 마테오른과 마테오른이 담긴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이때가 여행의 피로가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수 근처 로텐보덴역에서 고르노그라트 열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체르마트 여행은 마무리하고 또 다시 열심히 기차를 타고 이번에는 바젤로 갈 거예요. 바젤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국경이 만나는 곳에 있어 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여행을 마무리할 겸 쉬엄쉬엄 바젤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스위스 5박 6일간의 마지막 여행지인 바젤의 예쁜 모습을 모두 모아 돌아오겠습니다. Merry-go-round. Horses go up and go down.